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양양자 최고께서 자리를 잘못 앉으셨는데 저도 이재명 대통령처럼 호통을 쳐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요즘 호통 정치학, 호통 경제학, 호통 외교학에 푹 빠진 것 같습니다. 야당한테 화내고 언론한테 화내고 국민한테도 화를 냅니다. 온갖 원색적인 표현도 모자라서 심지어 캄보디아어로도 화를 냅니다. 그런데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집값이 안 잡혀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양인데 국민 탓하기 전에 본인부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새 무려 6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인천 국회의원 되면서 2022년부터 판다더니 아직도 팔지 않고 있습니다. 4년째 못 팔았으면 못 판 게 아니라 안 판 겁니다. 이미 4년째 실거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4년 이상 실거주를 못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팔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니까 무슨 정책을 내도 약발이 먹힐 리가 없습니다.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잡는 게 쉽다고 윽박지릅니다. 포크레인 몰고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그 쉬운 것을 왜 여태 못 잡았습니까? 느닷없이 설탕세 끄집어냈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부담금인데 세금이라고 했다고 언론이 왜곡한다고 화를 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에 서민들이 더 피해를 보게 되는데 세금으로 부르면 안 되고 부담금으로 부르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캄보디아어로 폐가 망신 운운한 것도 대상부터 틀렸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흑사회, 삼합회 등 중국계 범죄 조직이 들어가 저지른 일입니다. 제대로 따지려면 중국어로 중국에 따졌어야 합니다. 중국이 주범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또 어쩌라고요?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대통령의 말은 그 자체로 정책입니다. 말의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SNS는 소통의 공간이지 국민 협박하는 곳이 아닙니다. 분노 조절하시고 이성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관세 협상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호통부터 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뺨 맞고 엉뚱한 국민에게 화풀이하고 있습니다. 25% 관세가 현실이 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 치명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대응은 무능본색입니다. 관세 협상하러 갔던 산업부 장관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해를 풀었다는데 미국은 관보 개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전화 한 통 못하고 있습니다. 한라인을 자랑하던 국무총리도 그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라인 자랑하더니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대미 투자특별법이 문제라면 다른 악법 밀어붙이듯이 지금이라도 밀어붙이면 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게 되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동의를 구하면 될 일입니다. 그거 밝히기 싫어서 지금까지 통과시키지 못했으면서 야당 탓만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투자 계획만 있다면 야당도 국민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더 큰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쿠팡 이사가 미국 연준 의장에 지명된 것도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통상 외교의 실패는 기업과 온 국민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방구석 여포 소리 듣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속히 해결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SNS를 통해서 시장 협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인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못된 것은 일찍 배운다더니 하루에만 4번, 총 7번씩이나 SNS에 글을 올려서 5월 9일까지 집을 팔아라 식으로 대국민 협박 정치를 하는 행태는 SNS로 관세 인상을 일방 통보하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배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적극적인 SNS로 다루는 모습은 정책 토론이 아니라 시장을 향한 협박입니다. 시장은 명령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신뢰로 인정되는 체계입니다. 호텔 경제학에 이어서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족보 없는 말을 되뇌이면서 협박 경제학, 호통 경제학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불안과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먼저 이미 예정된 세제 일정을 놓고 시장 협박을 계속하는 것은 시장에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합니다. 자칫 가격 변동성을 키워서 자산가치 하락과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위험을 증폭시키고 결과적으로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둘째, 대통령이 직접 SNS로 시장을 압박하는 행태 자체가 문제입니다. 매우 부적절합니다. 시장은 법과 제도, 일관된 로드맵으로 신뢰성을 관리해야 될 대상입니다. 단문 메시지로서 정책의 조건과 맥락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내로남불입니다. 정권 핵심 인사 상당수가 강남, 한강벨트에 고가주택을 갖고 있고 이 중에 10여 명은 다주택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현재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금융과 실물을 잇는 중심축입니다. 여기에 무리한 충격을 가하게 되면 금융불안과 실물 경기 위치로 이어집니다. 적절한 공급 대책을 포함하여 시장 원칙을 지키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연착륙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와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 완화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지키기 위해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대안을 끝까지 제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비리의 키맨인 김경 서울시 의원의 소위 황금 PC에서 발견된 통화 녹취는 최소 9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름이 언급된 것으로 경찰이 파악했다고 합니다. 강선우, 김병기 의원뿐 아니라 당내의 조직적인 대규모 뇌물 로비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김경 황금 PC는 마치 과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이정근 녹취록을 연상케 합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실 자체는 이정근 녹취록을 통해서 다툼의 여지가 없이 확인되었습니다. 김경 황금 PC와 이정근 녹취록은 더불어민주당의 부패한 정치 문화의 상징입니다. 전당대회는 검은 돈봉투로 얼룩지고 지방선거는 검은 돈 공천으로 얼룩진 더불어민주당은 검은 부패 집단이고 쇄신과 개혁의 대상입니다. 뿌리의 끝을 가늠하기도 어려운 조직적 뇌물 로비의 진실을 파헤치고 썩은 돈 정치의 환부를 도려내려면 반드시 특검이 필요합니다. 만약 녹취에 담긴 국회의원들이 야당 소속이었다면 그 명단이 이미 온 세상에 퍼졌을 것이고 명단 속 의원들은 경찰이 소환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미 난리가 났었을 것입니다. 집권 여당의 조직적인 뇌물 공천 로비 사건을 경찰이 어떻게 수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뇌물 특검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공천 뇌물 카르텔 집단인 것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공천 뇌물 특검, 통일교 게이트 특검, 쌍특검 꼭 수용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